니까 번갈아가면서 빠질 정도로 많이 해서 봐. 좋은 거야. 학교가 뭐 많이 시키면.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학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 너 학교가 뭐지 일부러 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좋은 학교예요. 그래. 광명고가 왜 괜히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자, 보도록 합시다. 칭찬이야.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 여기 전까지 여기 배웠죠. 오늘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 행렬은 굉장히 마이너해서 양이 적어요. 요건 굉장히 적고 요거 경우의 수 우리 드리링 할 건데 자, 경우의 수는 내가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여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개념빨이 먹히지가 않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형처럼 여러분들 퀴즈 풀듯이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게 디폴트로 되어 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2차 부등식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내가 가볍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예의가 한번 이거 도전해볼까? 예의야, 이 2차 부등식의 답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응? 허수? 2차 부등식. 부등식의 답. 오, 모든 실수인 거 보이시나요? 지호는 혹시 이게 왜 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지 알아? 모든 실수 넣어보면 항상 성립하니까 그거 말고 조금 더 멋있게 도라지 가면 얘기해볼까? 이게 왜 답이 모든 실수예요? X가 0일 때 Y가 1이었어요? X가 0일 때 Y가 1이었어요? 뭐 개소리예요. X가 0이면 1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왜 이런 거야? 예의는 알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 왜 답이 모든 실수지? 이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띄워진 그래프. 그렇죠. 정확해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암산 되냐? 이 정도?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요거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3 하시면 얘랑 같은 거 이해되세요? 그럼 얘가 꼭지점이 x축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니까 얘가 이지랄 하는 거잖아.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왜 잘생긴 오빠 쳐다본다고 왜 너 그거 보고 있어? 줄래?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잘생긴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뭘 쳐 집어넣어도 항상 높이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모든 실근이 근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도라지가 더 해봐. 얘가 이렇게 됐어. 답 뭐가 될까? 없다. 그치, 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실력처럼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농담이에요. 뭐 답이 없어. 그냥 한 소리지. 자, 됐어요. 이제 다 이해는 하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 내가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정도 잠깐 볼까요?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다 얘기하기 너무 말이 많아서 읽어보세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내가 저 4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랑 이제 쓰게 될 거고, 그지?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뭔 말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가볍게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니들 국어 1등급이니까 1분이면 충분하지? 천천히 읽어봐. 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국어 2등급 이상 나온 애들 있냐? 모의고사? 모의고사. 너 2등급 나와? 모의고사 2등급이야 똑같아. 국어는? 그러네. 너 괜찮네. 문해력이. 시험도 이렇게. 너 어렸을 때 좀 책 좀 읽냐? 읽었어? 그러니까. 책 읽는 놈들이 저기 좀 되지. 너도 약간 내과구나. 처음 온 지문증 같은 거 좀 읽을 줄 아는구나.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 예의랑 그다음 누구냐 이제 도라지도 그 비문학 좀 투자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비문학이 좀 오래 걸려. 자, 다들 읽으셨나요? 읽으셨죠? 자, 그러면은 요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행은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동전을 던진다던가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매번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 표본 공간은 뭐냐면 그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모든 결과들의 모임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호가 얘기해볼까요? 자, 지호야 카지노에서 동전을 던졌어. 뭐 아니면 뭐야? 동전이면 그렇게 뭐 아니면 뭐예요? 앞 아니면 뒤 아니야? 앞뒤지 앞뒤. 앞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헤드라고 부르고 뒤를 영어로 우리가 테일이라고 부르잖아.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표본 공간은 앞과 뒤 이렇게 상황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주사위는 당연히 1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모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불린다 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용어니까. 자, 사건은 뭐냐면 그 표본 공간에
일부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1부터 6인데 만약에 사건이 이렇게 나왔어. 짝수가 나올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2, 4, 6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2, 4, 6은 1부터 6까지의 그 전체 집단에서 일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요런 거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약간 작은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뭐냐면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카운트하는 것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 가지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용어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모든 경우의 수의 기본이 뭐냐면 니들 머리박에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근데 경우의 수의 모든 것들이거든. 결국엔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도 요것밖에 물어보질 않아.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요게 어려워.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카운트를 내가 했냐 못했냐를 여러분이 계속 셀프 컨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 왜냐면 실제로 수능에서도 주관식이 있어요. 주관식에서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고1 이제 그 뭐야 그거 뭔 세대야?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나. 씨발 그거 뭐였지? 니들 학점 고르잖아.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1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은 통계, 확통이 필수예요. 이과생들도 확통을 해야 되고, 문과생들도 확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경우에서에서 답이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 128가지가 나왔어. 근데 하나 까먹어가지고 127가지를 썼어. 그럼 니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우의 수는 꼼꼼하게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는요 1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두 사건 A, B가 있는데 그놈이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겹치는 게 없으면은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카운트를 했더니 M가지가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B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카운트를 했더니 N가지가 나왔어. 중학교 때는 얘와 얘가 겹치는 게 없는 거를 다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M 더하기 N에서 구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딩에서는 겹치는 걸 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고딩이에요. 이렇게 돼서 겹치는 여기를 우리가 L가지라고 만약에 한다라면은, 그죠? 여기가 A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M가지고, 그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나는 여기를 우리가 N가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A 또는 B니까 여기 전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를 더하는 거야. M과 N을 더해. 그럼 잘 보세요. 요것도 더하고 요것도 더하게 되면 뭐가 한 번 더 더해졌어요. 지호야, 뭐가 또 더 더해졌죠? 봐봐. 그쵸? 여기 똥꼬 부분이 한 번 더 더해진 거 맞아요? 여기를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린 요만큼만 더해야 되는데 N을 더하게 되면 L만큼 한 번 더 더해지니까 반드시 중복되는 L을 빼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 그래서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걸 한 번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그림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여러분들 옆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가볍게 그려주시고 똥꼬 부분에 L이라고 한다라면 더했을 때 똥꼬 부분이 한 번 더 더해진다라는 거를 의식하고 그것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고1은 겹치는 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정도 줄게요. 오늘 좀 문제 많이 풀 겁니다. 경우의 수는 개념이 별로 없어. 해줄 게 없어요. 오늘 문제 많이 풀 거예요. 됐노? 요렇게? 오케이. Very good. 오케이. 적읍시다. 도기가 없어서 아쉽네. 도기가 약간 물어봤을 때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맨날 물어보는데. 도기가 귀여워가지고.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오는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가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니들 힘을 한번 해보세요. 노가다를 띄어서라도 한번 차근차근. 노가다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기준을 잡아놓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1, 3?
66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기준을 잡고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봐 시작. 자, 경우의 수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백날 내가 해봐야 안 늘어. 너 어떻게 나왔어, 도라지? 어떻게 접근했어? 그냥 말로 설명해봐, 일단. 노가다 가적을 큰 과정만 설명해봐. 어떻게 했어? 더했을 때 4일 때랑 8일 때랑 12일 때.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거기서 너가 케이스를 4, 8, 12로 나눈 거잖아, 도라지야. 그럼 거기서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 없어요. 없겠죠. 왜냐면 애초에 네가 카운팅을 했을 때 4, 8, 12로 했다는 얘기는 절대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이건 이제 수능 때 이제 기본인데, 자 더했을 때 4가 나오는 거랑 8이 나오는 거랑 10이 나오는 게 이제 맥시멈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은 태생적으로 절대 겹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통 스몰 1, 스몰 2, 스몰 3, 즉 케이스 1, 2, 3을 놓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합의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겹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따로 빼주시면 되는 건데 얘는 겹치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진다라고 했잖아. 자, 문해력이 중요해요. 2번 던진다라는 거는 앞에 거 던지는 거랑 뒤에 거 던지는 게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제 생각해봐. 첫 번째 주사위 던지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던지는 거 구분돼야 안 돼요? 이 중요해요. 자,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가? 내가 첫 번째 주사에서 1 나오고 두 번째 주사에서 3 나왔어. 그거랑 첫 번째 3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는 거랑 상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결과가 4가 되는 건 같은데 분명히 다른 거야. 앞에 거 던진 거랑 뒤에 거 던진 게, 그죠?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던진 거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그걸 잘 구분해. 그래서 1, 3도 있지만 2, 2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3, 1도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좀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 선생님 얘네들도 바뀌는 거 있지 않아요? 아니야. 얘네 둘이 같은 거는 바뀌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꾼 것까지 카운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구분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한 케이스로 보셔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됐죠? 자, 그럼 8도 마찬가지야. 2, 6. 자, 이것도 그냥 막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어. 얘를 하나를 키우면 얘가 하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기준을 잡고 해주셔야지 까먹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경우에서는 누락되지 않게 세는 거야. 어떻게든. 됐노?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5, 3,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총 이렇게 5개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얘 또한 4, 4는 같더라도 바꾸더라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카운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12는 딸랑? 이거만 있는 거 보십니까? 그래서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게 세는 건데 얘네 케이스들은 겹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까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합의 법칙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이것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니들이 한번 해봐. 시작!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건, A 또는 B라는 사건이니까 합의 법칙이 좀 떠오르셔야 되겠죠?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다. 해봐. 자, 설계가 중요해요. 경우의 수는 설계하고 안 까먹고 세고, 그게 딱 2개야. 그게 딱 2개야. 자, 이건 예이야가 한번 해볼까요? 예이야, 이거 어떻게 설계했어요? 네. 네. 그럼 끝나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예의장 2의 배수 그러면은 케이스가 뭐 있죠? 2, 4, 6.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이렇게 있겠죠? 3의 배수는요? 잘했어요. 더한다고 했죠? 그럼 3 더하기 2 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얘는 겹치는 게 있어. 왜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의 배수가 이렇게 있고, 헷갈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이건 쉬우니까 안 그려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똥꼬 부분이 뭐가 되는 걸까, 지호야? 똥꼬 부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겹치는 게 뭐죠? 6이 겹치는 거 맞아요, 지호짱? 똥꼬 부분에 6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냐? 그럼 왼쪽 엉덩이는 2랑 4가 되겠고, 오른쪽 ong덩이는 뭐가 돼야 돼? 3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합사건, 모 또는 모는 결국에는 요 전체를 모는 거니까 왼쪽 엉덩이와 똥꼬랑 오른쪽 엉덩이 걸고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카운트할 수가 있겠고, 그 원리는 그냥 왼쪽 거 3가지와 오른쪽 거 2가지 한 다음에 똥꼬 부분 1가지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지호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물어봐. 이거 중요해. 이해 안 되는 거. 왜 상당히 100일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고요? 보세요. 여기가 3가지예요, 지호짱. 3가지. 여기는 2가지예요. 중복되는 게 여기 1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체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너가 여기는 3과 여기는 2를 더하시게 되면 얘가 한 번 더 더해져요. 아까 네가 똥꼬부분이 한 번 더 더해진다 했잖아. 그거를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카운트가 중복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요게 중복이야, 중복. 맨 마지막 빼는 게. 됐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좋아요. 답은 4가지인 거죠? 그쵸. 4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도 되는 거고, 그냥 뭔가 약간 공식화를 시키면 왼쪽에 있는 경우에서 3가지랑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서 2가지 더해서 5를 만들었는데 겹치는 게 1가지, 6 하나 있으니까 그걸 뺀 겁니다. 이게 공식하고. 뭐 공식이 싫어. 그럼 뭐 그림 그린 다음에 하나씩 카운트 하시면 돼요. 뭐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좀 개수가 많아지면 그림 그리는 게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적으로는 한 번 정도 이해하시고 약간 공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 하겠습니다. 요것도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자, 중학교 내용인데. 자, 고배 법칙은요. 2사건이 또 나와요. 아까도 합법칙도 2사건이었고 곱법칙도 2사건인데, 2사건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자, A가 이렇게 M가지가 있고 B가 이렇게 N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요, 우리가 A 사건 또는 B 사건 이런 개념이 아니고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 이해되세요? 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약간 뉘앙스가 연달아 일어나는 느낌? 약간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느낌이야.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가 아니고 축구를 한 다음에 농구를 하는 느낌.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아니면은 동전을 던진다라던가 뭔가 말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일어나는 느낌이 문제에서 뉘앙스가 풍기게 되면 얘는 고배 법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랑 달라. 아까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느낌이라면은 얘는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2사건이 일어나는 거, 동시에 혹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면 중학교 때는 얘네 둘을 곱한다 라고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증명이 안 돼요. 고교 과정으로는 증명이 안 돼서 그냥 느낌으로 얘는 일단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고교 과정 증명이 안 돼, 아쉽게도.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곱법칙을 좀 외우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뉘앙스로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느낌이 난다 하시면 고배 법칙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 개념과에 찔게요. 여기에요. 자, 왜냐면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은 정말 재밌는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 초등학교 잠깐 좀 끌고 와볼까? 우리 예희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용산? 구룡산? 구룡산 어디죠? 구름산. 미안해요. 구룡산 어디서 들어봤는데 구룡산도 이거 유명해.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어디더라? 구룡마을 근처?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지. 구룡이 어디였지? 충청도였나? 내가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구룡이. 구름산. 이거요? 이름 존나 이쁘다. 구름이랑 산이에요? 학교 마크가 구름 이렇게 되고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아요. 진짜요? 구름이랑 산이랑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름 이렇게 했어? 몸통이 구름이랑 머리가 구름이랑 몸통이 나무 위가 있어요. 진짜? 네 말 들으니까 못 그리겠어. 어쨌든 따로따로 있다.
졸라 웃기네. 그럼 여기 초록색이요? 마크가 여기 초록색이고 흰색이야? 이파리가 초록색이고? 존나 이쁘다. 야, 구름산 개 이쁘네. 이거 광명에 있나요? 네. 구름산이 어디 붙어 있냐? 운산고 옆에. 와, 대박이다. 야, 여러분들. 졸라 잘 지었는데? 자, 봐봐. 구름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름산이 한자로 뭔지 알아요? 씨발, 소름 돋았어. 뭐지? 뭐야? 너 아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뭐야? 맞아요. 구름 운자예요. 맞아요. 뇌산자. 야, 이거네. 야, 그럼 거기, 중고등학교 붙어 있니? 바로 붙어 있어요? 야, 멋있다. 그래서 구름산 중학교가 운산고가 되는 거구나. 야, 이거 씨발, 야, 운산고 새끼들 이거 알라나?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 야, 이런 의미였구나. 되게 재밌게 잘 지었네. 그렇구나. 너 근데 왜 운산 안 갔어? 운산 괜찮은데. 운산이요? 야, 운산 애들 보면 내가 걔네들 좀 행복해 보이던데? 거기 약간 뭐지? 핸드폰 안 갔는데요. 아, 진짜? 약간 애들이 믿는 거네. 좋네. 수학원은 걷어요? 너네는 걷고? 너네도 걷어? 가면 걷어? 브롤스타즈 대회 했던데. 아, 진짜?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요? 원래 하이엔드도 핸드폰 걷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 제자로 다 걷는 거야. 그래,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했거든. 우리 반 애들은 핸드폰 걷지 말라고. 어차피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이렇게 해서 안 걷는 거거든. 근데 씨발, 도라지는 맨날 지각하고 막 8시에 오고 막 되게 싸움되겠어. 농담이야.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제 3번 가지고 동영상 개념 강의 찍어야 되는데, 자, 초등학교 거 얘기하려 했다. 맞다. 구름산 나왔다. 야, 구름산 초등학교 보세요. 초등학교가 구름산? 중학교도 구름산? 그건 아니고. 자, 구름산 초등학교 보세요. 자, 내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자. 구름산 초등학교에 한번 힘을 봅시다. 자, 곱이랑 합이랑, 그 합은 더하기죠. 두 개가 혹시 무슨 관계인지 알아요? 초등학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해요. 맞아요. 곱은 몇 번 더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2 곱하기 3이 있어. 그럼 요거 해석이 2가 3개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도 해석돼, 도라지야? 3이. 그래. 3이. fucking shit. 3이 2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곱의 법칙도 사실상 까고 보면 합의 법칙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수학의 기본은 경우에서는 합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곱의 법칙 몰라도 합의 법칙 다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합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킬러 문제들이 다 거기서 나와. 곱의 법칙은 쉽거든. 쉬워서 잘 안 나와. 합을 여러 번 하면은 곱이 된다. 좋아요. 합을 여러 번 하면은 얘가 결국에는 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것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봐봐. 동전과 주사위를 한 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연달아 던졌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이거 그냥 암산으로 되긴 해. 동전이 2가지고 헤드 테일.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6이니까 6가지니까 2개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으로 보겠다라면 이렇게 돼요. 자, 볼게요. 내가 만약에 동전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 동전은 여러분들 뭐 아니면 뭐죠? 헤드 아니면 테일이에요. 요거 이해돼? 그러면은 동전을 먼저 던졌다라고 하고 주사위를 나중에 던지게 되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가능하죠. 헤드가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해서 6까지 가능한 거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1부터 해가지고 6까지 가능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헤드 1부터 해서 헤드 6와 테일 1부터 해가지고 테일 6 요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6 더하기 6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얘는 6 더하기 6으로 이렇게 봐서 12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근데 내가 만약에 잘 들어. 만약에 기준을 동전으로 안 잡고 만약에 주사위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주사위로 잡았어. 그러면 지호자 주사위는 몇 가지 케이스 가능해요? 6가지. 졸라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지호짱 주사위가 1 나오면은 동전은 뭐뭐 가능해요? 헤드 테일 정확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12인 거 똑같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은 사실상 곱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되니? 기준을 내가 동전으로 잡냐, 주사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모양만 달라지는 거지 결과는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또 중요한 거.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 때 대괄호 꼭 박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화 문제를 풀 때 요걸 내가 1번 해석, 1번 설계라고 하고 내가 얘를 2번 설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심화 문제는 곱의 법칙 가지고 풀 때가 거의 없어. 다 합의 법칙이야. 어려운 것들이니까. 자, 그럼 봐봐. 예의라면은 1번으로 설계할 것 같아요? 2번으로 설계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나마 조금 이유를 붙이면? 왜 1번이 좋을 것 같아? 정확해요. 간단해서요. 왜냐면 합의 법칙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빼먹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6개의 케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빼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 맨 처음에 케이스를 나눌 때 적은 방향으로 나눈 다음에 분기시키는 걸 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설계한다라면은 케이스가 적은 방향으로 항상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 요렇게 설계하느냐, 이렇게 설계하느냐 선택이 가능하거든. 근데 적은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는 시간 여러분들 이거 정리를 할 건데 합이랑 곱이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요 문제를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항상 케이스가 적은 방향으로 설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물론 이 문제는 쉬우니까 차이가 없는데 좀 어려운 문제 있다가 풀게 되면은 1번으로 여러분이 설계를 해주셔야지 니들 인생이 편해져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렇게 설계해 주세요. 합은 곱과 같다. 야, 구른사 초등학교 좋네. 잘 가르쳤네. 거기 은사님들 계시나 계속? 초등학교는 다 공립고니까, 공립초등학교니까 다 5년 뒤에 가시니까 예의 가르쳤던 선생님들 없으시겠다 이제. 학교생들은요 5년마다 뺑뺑이 돌거든. 니들 초등학교 때면 거의 다 가셨겠네. 도라지, 야, 너 3모 때 수학 3딱이었나? 모르겠어요. 채점 안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안 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의는 그때 3 나왔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3이었죠, 너. 너도 기억이 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묵비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아, 졸라 웃기네, 얘네들. 너 이번에 6모 때 여러분들 묵비권 행사하면 죽는다, 아주. 그거 다 해야 돼요. 이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 내신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의고사가 잘 나와야 된다니까. 항상 처음 본 걸 해결할 수 있게끔 니들 연습을 해야 돼. 자, 봅시다. 자, 요거 볼 건데. 자,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전개해가지고 일일이 구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시면 AX 플러스 AY. 그죠? 요렇게 하시면 이건 내가 같이 풀게요. BX 플러스 BY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렇게 하시면 CX 플러스 CY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얘네들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왼쪽에 있는 A, B, C 중에 같은 동류항이 하나도 없고요. 오른쪽에 또한 X, Y 중에 같은 동류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3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6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곱하는 족족 다른 멤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중요한데. 자, 요것도 동영상강의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해줄 수 있겠니? 오늘 시발 왜 2개나 시켜요, 선생님? 아, 중요해서 그래요. 이건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중요해. 자, 이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 자, 이건 수능에서도 너무 많이 물어봐. 꼭 알아야 돼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24라는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수의 개수를 하시게 되면 이거 노가다로 할 수 있거든. 지호가 한번 얘기해보자. 얼마야? 1도 있고요. 또 2도 있겠고 또 3 또 4 또 8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잘했습니다. 잘 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실수 안 하고 구하려면은 요런 게 좀 좋아. 1은 항상 모든 수의 항상 디폴트로 약수가 돼요. 그래서 1은 모든 수의 공약수고 24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걸 적는 거야. 그럼 얘를 하나 키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 거는 12가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가시게 되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켰을 거예요. 이런 거 한 적 있지? 38, 46.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우리가 셀 수가 있죠. 총 몇 개냐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번 소인수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게 되면 힘드니까 얘를 마치 공식처럼 원리를 알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24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 옛날 초딩 때 배운 거 기억나냐? 구름산 때도 배웠죠? 이렇게 소인수분해하는 거. 그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으로 하면 최소 공배수고 여기까지만 멈추면 최대 공약수고 이런 거 다 배웠지? 자, 이건 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라는 놈이 얘네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약수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2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2개 필요하고 3이 하나가 필요해. 그러면은 4, 3, 10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6은요? 2가 하나 필요하고 3이 하나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8은요? 2를 3번 필요하고 3은 하나도 안 필요한 거 맞습니까? 괜찮니? 자,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되는 거죠? 2는 하나도 안 쓰고 3만 하나를 쓰는 거 맞습니까? 마지막 1은 뭘까요? 2도 안 쓰고 3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약수라는 멤버는 결국에는 요 놈들의 소인수 분해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2를 몇 개 쓰냐 3을 몇 개 쓰느냐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2는요 안 쓰는 것부터 포함해서 1개, 2개, 3개까지 쓸 수 있고요. 3은 안 쓰는 거를 포함해서 1개를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말이 고로 이루어져요. 약수라는 거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로 이루어지는 건데 2는 안 쓰는 것부터 해서 3개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총 몇 개의 경우수가 있는 거냐면 0, 1, 2, 3, 7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2는 3은요 안 쓰는 걸 포함해서 1개인 거니까 3은 안 쓰거나 1개 쓰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2의 경우의 수와 3의 경우의 수 2개를 곱하시게 되면은 8가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 원리 이해돼요? 너무 중요한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쌤 무슨 소리예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소인수분 했을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한 것과 여기 1이 숨어 있거든? 여기다가 하나를 더한 거 4 곱하기 2에서 8이 된다라는 거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원리 이해되십니까? 이 더하기 1의 정체가 뭐냐면 이거 외우지 말고 더하기 1의 정체가 뭐예요? 안 쓰는 거 0개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호 괜찮아? 자, 그럼 720 한 방에 하고 이거 필기 시간 드릴게요. 720을 소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이거 졸라 힘들겠다. 이거 얼마야 이거? 2 360 2 180 2 90 2 4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33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2를 4번 3을 2번 5를 1번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소인수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약수의 개수는 2를 아예 안 쓰는 것부터 4개까지 가능한 거니까 2를 가지고는 5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3은요 안 쓰는 걸 포함해서 2가지니까 3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5는 안 쓰는 거를 포함해서 1개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2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야? 3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1을 더해서 표현된 거 맞죠? 더해서 5 더해서 3 더해서 2 더하는 요 1의 정체는 뭐다? 안 쓰는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 정리. 자, 예제 5번은 굉장히 중요한 예제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수능에서 물어봐야 되는 정리해주세요. 개념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정리를 반드시 알아둘 것.
됐노?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지금 약수의 개수를 얘기고, 이번에 뭐 할 거냐.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 약수의 합. 요것도 한번 원리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물론 몇 개 안 되면 이거 더 하시면 돼요. 이거 뭐 8개 더하면 뭐 답 나오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720의 양의 약수를 싸그리 다 더하시게 되면 이건 좀 고통스럽잖아. 그죠? 요거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가볍게 보자면, 자, 잘 봐봐. 얘는 이렇게 돼요. 아까 이게 소인수분해가 얘들아.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돼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 이게 모양이, 일단 모양 느낌 오시나요? 1부터 시작해서 요 개수만큼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여준 거고, 얘도 1부터 시작해서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봐봐. 분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시게 되면 1이 나와요. 요거 이해되세요? 원래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죠? 얘를 요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나와요. 얘를 요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죠? 주변에서 봐봐. 그러잖아. 그리고 여기 봐봐. 이제 지금 4개를 내가 무지개를 했잖아. 아직 안 끝났어. 3도 무지개를 해야 되거든. 잘 보세요. 요거 요렇게 하시게 되면요 3 나와요. 요거 요렇게 하시게 되면 2 곱하기 3이 되면서 6이 나와요. 요거 요렇게 하시게 되면 4 곱하기 3이 돼서 12가 나오고, 요거 마지막은 요렇게 하시게 되면 8 곱하기 3이 돼서 얘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모양적으로, 결국 원리는 전개거든. 원리는 전개이긴 한데, 요건 좀 기억을 해두자. 여러분이 소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하나씩 빠짐없이 다 나열을 하는 거야. 요것도 여러분들 비슷한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리는 기억해 두세요.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사실상 안 쓰는 거야. 2를 안 쓰는 걸 의미하는 게 1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3을 안 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사실상 요거를 고2 때 2의 0승이라고, 얘를 3의 0승이라고 해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수능이거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한테 내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내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내신에서 낼 수가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요거는 가볍게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해 놓고, 얘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얘가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요거는 시험 보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내신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해 주세요. 요것도 정리. 약수의 합은 요런 식으로 구해진다. 그래서 전개되는 원리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요것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되냐? 만약에 여기가 3의 제곱이었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1이 숨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신 끝나고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요것도. 근데 약수의 개수는 수능에서 많이 물어봐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도가지 힘들어? 제일 늦게 와놓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가 체력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의가 일찍 왔는데. 야, 예의가 너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일찍 안 와? 도라지야. 오, 너 예의가 너 안 보고 싶어 한다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외롭겠어, 혼자 공부하는데. 그치? 아니, 왜 비웃어? 그럴 수도 있잖아.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풀어보실까요? 시작! 도전! 풀어봐! 얘기 답 뭐 나왔어요? 5번 나오셔야 되죠. 그죠? 자, 보시면은 전개를 했을 때
절대로 같은 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건 이해되십니까? 그거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동류항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꼬랑써니가 곱했을 때 절대로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 2 곱하기 2, 답은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류항이 있으면 반드시 겹치는 것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도전! 해봐! 해봐. 요거는 머리 써야 돼요. 3분 정도 드릴까요? 천천히 해보세요. 예인은 뭐 나왔어요? 3번이요? 설계 어떻게 했나요? 예인은 PXQ 그 다음에 PYQ 그 다음에 PXYQ 그 다음에 그렇죠. PYXQ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잘했어요. 그럼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얘 입장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없겠죠? 자, PXQ 가능하고요. PYQ 가능하고요. PXYQ 가능하고요. PYXQ 요거 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 얘네들은 태생이 다른 루트이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호 괜찮으세요? 자, 그럼 PXQ는 여기 4가지와 여기 2가지니까 4, 2, 8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PYQ는 여기 3가지와 여기 있는 3가지니까 3, 3은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XYQ 갈까요? PXYQ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4가지. 근데 여기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죠? 한 가지. Q로 가는 건 3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왔니? 그 다음에 PYXQ도 보시면 여기 있는 거 3가지. 여기 올라가는 거는 고정은 한 가지. 여기는 2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다. 이거면 3번 나오시나요?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호 괜찮아? 이렇게 굿.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또 꼭 나오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돈 계산 문제.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이거 돈 좋아하는 애들, 여러분들 이거 주식하는 새끼들 있잖아. 이거 맞춰야 돼, 이런 거는. 노. 그래, 너네들 주식. 야, 도라지 주식 올랐어? 아, 포기했어? 검사 안 해요? 좋네. 그래. 예인이 계속 오르고 있나? 자, 해보세요. 이거 약간 아까 약수의 개수랑 좀 비슷한 느낌 좀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10원짜리를 안 내거나 한 번 내거나 2번 내거나 3번 내는 게 가능해. 요 감성 좀 이해돼? 그리고 100원짜리는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는 게 가능해.
그지? 그리고 마지막 500원짜리는 안 내거나 한 번 내거나 두 번 내거나 세 번 내는 게 가능한 거거든. 아까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10원짜리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 그죠? 100원짜리 안 내는 거 포함해서 5가지. 얘는 안 내는 거 포함해서 4가지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를 곱하시면 답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단조건 잘 보시면 0원을 지분하는 건 빼라고 했으니까, 즉 요거 골라가지고 0원 나오는 거는 제외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 다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가지가 의미가 모두 다 안 내는 거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4, 5, 20, 80 빼기 1이니까 답은 79, 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도라지 왜 웃어? 맞았어? 맞았는데 너 노가다 있냐? 1은 안 빼고 어. 3개 다 쓰는 경우 2개만 쓰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클리시한 유형별 문제라 가지고 요렇게 알아두는 것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요거는 약간 약수의 개수랑 굉장히 유사하거든. 그지? 아까 약수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에서 안 쓰거나 해서 맥시멈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요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비슷하니까 얘는 약간 세트형 문제로 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라지 괜찮아? 자, 요거 하나 풀어보자. 풀어봐. 요거 하나 풀고 시작. 자, 이거 하나 풀고 싶시다. 요거는 쉬운 문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만 남았어요. 쉬운 문제 풀자. 여기까지가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머리 좀 대갈박 좀 굴려야 돼. 도라지 벌써 나왔어? 네. 뭐 나왔어요? 4번 4번. 어떻게 설계했냐, 도라지는? 저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근데 제타가 3일 때는 안 되겠네, 그지? 해보니까. 다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X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 X는 1, X는 2. 근데 이제 도라지가 Z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무슨 법칙이죠? 합의 법칙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지? 요거 이거나 요거 이거나 요거 이거니까 그리고 합의 법칙이야. 근데 합의 법칙을 설계를 할 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케이스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하랬죠. 그 말은 Z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지 합의 법칙의 케이스가 적게 나타나요. 그래야지 니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Z가 자연수니까, 자, Z가 1일 때랑 Z가 2일 때랑 Z가 3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Z3은 안 돼. 왜냐면 Z가 3이 되면 9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Y라는 자연수를 더하시게 되면 절대로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랑 2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Z가 1이면은 야 1이니까 넘기면 7이잖아. X 플러스 2Y가 7이 되게끔 하는 요 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Y가 X보다 크니까 나랑 또 Y를 기준으로 나누겠네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Y가 1일 때 X는 5가 되면 되겠고, Y가 2면은 X는 3이면 되겠고, Y가 3이면 X는 1이면 되겠죠. 그 뒤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Z가 2래요. 2 집어넣으면 얘가 6이니까 넘기면 4. X 플러스 2Y가 4여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Y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좋겠네요. Y가 1이면 X는 2. Y가 2면 좋대요. 여기가 0이 돼야 되거든. 안 돼.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겹치는 거 없죠? 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Z 기준으로 했나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케이스가 많아서. 내가 아까 강조했지만 합의 법칙, 이거 케이스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케이스를 나눌 때는 적은 방향으로 나누려면은 항상 생각이 큰 수를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적은 케이스로 나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외워. 이런 거 나오면 큰 수를 기준 나눈다. 그게 아니고
큰 수를 해야지 케이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누락되지 않겠죠. 이해되셨죠? 자, 정리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은 10분만 쉴까요? 10분만 쉬었다가 9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에서 세 가지 색을 사용해가지고 칠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색깔을 A, B, C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화보도 봐봐. 자,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색깔이 달라야 되겠죠? 근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따로 쓸게. 그럼 여기가 B가 되거나 C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지? 그러면은 그 다음 3층은 여기는 A가 되거나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무 모양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수형도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모양처럼 생겨서 이제 약간 가지 뻗듯이.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니? B, C, 여기는 A, B, 여기는 B, C, 여기는 A, C.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1층, 꼭대기, 2층, 3층, 4층이니까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해봐. 그럼 여기는 A, C, 다른 색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는 A, B, 여기는 병신 A가 아니지 B죠. B, C, 여기는 A, C, 여기는 A, C, 여기는 A, B, 여기는 B, C, 마지막 여기는 A, B.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마지막 룰이 뭐였냐면은 맨 위에와 맨 아래가 반드시 달라야 되는데 그 말은 위, 아래가 같은 색깔을 여러분들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도라지 다 풀었어? A 지우고 답 나왔어? 뭐 나왔어? 이거 뭐 나갈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카운트 해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가 되겠죠. 근데 답이 10이라 하시면 큰일 나. 왜냐면 A가 맨 위에 있을 때가 10가지였으니까 B가 맨 위에 있을 때랑 C가 맨 위에 있을 때 꼬락서니가 딱 해보면 똑같이 나오겠죠. 10이 3개가 있으니까 답은 30까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2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해보신 다음에 날리는 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칠판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 가지 색깔을 고정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우리가 이제 고정해서 구체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구체화를 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 니들 집에 가가지고 독고 뛴 새끼가 4번 찍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내 생각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또 학생을 가르치니까 니네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려면 누굴 뽑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는 것보다 논란 덜될 것 같아요. 몰라 나도 이 거 얘기하면 안 돼. 이씨발 나 편집할 거 누라 나 이제 그만 얘기하자. 컷 편집 존나 많이 해야 돼 이러면. 근데 이 문제 푸는 거 저렇게밖에 푸는 방법이 없어요? 넌 어떻게 풀고 싶은데? 좀 더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풀려면 사실상 이제 고배 법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얘는 사실상 합의 법칙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도 고배 법칙을 하나 쓰긴 했어. 그게 뭐냐면, 너가 여기가 A일 때랑 B일 때랑 C일 때가 꼬락서니가 똑같을 테니 곱하기 3한 거는 고배 법칙은 맞아. 근데 한 가지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A를 고정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층수가 더 작아가지고 3층까지만 해 그러면 뭔가 좀 규칙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층이 여러 개다 보니까 뭐 얘는 규칙으로 풀었어요? 딱히 없죠? 딱히 난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그 해설지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더 많을 때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는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뭔가 노가다를 할 만한 범위 내에서만 내겠죠. 그죠? 내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줄까지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4줄까지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풀었던 거 좀 유사하거든요.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요것도 굉장히 어떤 좋은 교훈이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도전해 보자. 지금 우리 다 지금 준킬러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보통 사점이 아니야, 지금. 다 어려운 사점입니다. 지금 니들 안 풀리는 게 정상인 거야. 이거 풀면 1등급 나오겠지. 니들 지금 3딱이잖아. 1등급 안 나오잖아. 어려운 게 맞아요. 고민을 해봐, 그래도. 근데 잘 읽어보시고. 중복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중복이요? 그냥 A 2번 써도 되고.
네, 2번 써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2번 써도 되는 겁니다. 아니네. A, B, C, D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 문자를 만든 거니까 중복이 안 되네요. 왜냐면 A, B, C, D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기는 해야 되잖아. 근데 칸이 5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A, B, C, D를 한 번씩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A, B, C, D를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돼요. 이해되냐, 지호야? 5자리 문자열인데 지금 멤버가 A, B, C, D 5개인데 그걸 반드시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A, B, C, D가 무조건 한 번씩 써야 되는 거죠. 상황 이해 안 돼요? 칸이 5개인데 멤버가 A, B, C, D 5개야. 근데 모두 쓰래. 그럼 하나밖에 못 쓰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조건 한 번 써야 되는 거, 한 번. 2번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도라지 혹시 A, B, C, D 중에서 누가 약간 주연인 것 같아? B. 그죠? B가 약간 영화로 치면 이병헌 느낌인 거 이해되세요? 얘가 주연이야. B를 기준으로 여러분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영화 주연만 있는 게 아니죠. 조연도 있죠. 조연은 약간 누구 느낌이야? A랑 C. A랑 C가 약간 조연 느낌인 거 맞아요? 그럼 영화에서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누구겠어요, 그럼 약간? D랑 E 느낌 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A, C를 고려를 하면 저절로 D, E가 결정되는 형태로 뭔가 문제를 설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연과 조연을 여러분들이 A, B, C라는 걸 생각하고 주연이 B야. B를 기준으로 뭔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뭔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준을 잡고 해주시면 되겠다. 답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난 두려워. 똑이 나와? 안 나와? 좀 어렵죠? 아, 근데 이거 어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좌절하지 마세요.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도 내 풀이를 보고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어려운 문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안 풀리는 게 맞아요. 중킬러 문제예요. 자, 지금 어쨌든 문제는 다들 읽었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리는 B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가 뭐다? 맞지? 자, 여기는 B가 뭐다요? 아, B가 뭐다?
세 번째 자리는 B도 못 오고 A도 못와. 아, 그러니까 여기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아요?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B도 못와. C도 못와. 지금 보시면 아까 도라지 말대로 이병헌이라는 어떤 메인 주인공은 B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B는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그럼 대각박을 굴려봐. 그럼 B는 어디만 가능해? 그치, 2랑 4밖에 안 되죠? 그럼 케이스가 2개밖에 안 되네? 그럼 여러분들이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쌤, B가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맞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B가 일단 여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올 수 있니? 라고 묻는다라면 누구 가능하죠? A, C, D, E 다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A가 오고, 여기가 C가 오고, D가 오고, E가 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색칠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뻗어가는 식으로 하시면 금방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A, B를 썼어. 그럼 이제 C, D만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누구누구 올 수가 있죠? C, D, E 다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A, B, C를 썼어. 그럼 이제 D, E만 남았잖아. 그럼 여기가 D가 오고, 여기가 E가 올 수도 있겠고, 여기가 E가 오고, 여기가 D가 올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요렇게 긁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금방 돼요, 생각보다. A, B, D를 했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C랑 E가 남았어요. 근데 보시면 요게 C, E도 되고 요게 E, C도 되겠는데 여기는 C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요. 도라지 답 나왔어요? 네. 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일일이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괜찮지? 그러면은 요 E 안 했죠? A, B, E 했으면은 C와 D가 남았으니까 얘가 C, D가 될 수도 있고 D, C가 될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C가 안 되니까 여기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나머지 C, B도 이렇게 충분히 금방금방 해주시게 되면은 몇 가지 안 나와요. 근데 어차피 B가 여기 있거나 B가 여기 있어도 어차피 모양이 해다 보면은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요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게 되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 A, B를 고정해 놓고 요 수영도를 만드는 것 정도만 지금 한번 해보시고 집에 가셔서 나머지도 반드시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반드시 너네들이 해봐야 돼요. 이거 백날 내가 해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리. 얼마 나왔어요? 9. 그래서 요거 노가다 하면 1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도라지가 알려주세요. 저 A, B로 했을 때 여기 가서 4가지 됐죠? 요거 C, B 하면 몇 가지 나와요? 요거 4가지가 나오는데 해보세요. 집에서. 알겠죠? 요렇게 했을 때 4가지가 나오고 D, B 했을 때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 E, B 했을 때는 3가지. 요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하면은 이게 4가지였으니까 6 더하기 8이니까 14가지죠.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28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자기 힘으로 요거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너네가 해봐. 이 노가다는 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 경우의 수가. 이게 백날 내 강의받자 안 늘어. 니들이 생각을 해야 돼. 됐니? 또기 질문?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게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야, 경우의 수는. 그래서 좀 짜증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단원의 본질이 그거야. 니들 족같게 만드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12번 오늘 라스트 문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거든. 좋은 문제예요. 한번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고 일단 아마 문제 이해하는 것만 한 2, 3분 걸릴 거야, 니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답이 벌써 나왔어? 300대가 아니죠? 300도 맞아요. 네? 얼마 나왔어요? 336? 우와, 맞았어요. 너 어떻게 풀었어? 잘했는데? 뭐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너 어떻게 설계했니? 저 어. 그냥 2랑 7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고 3이랑 6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야, 너 이거 처음 푼 문제 맞아요? 네. 오, 설계 잘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닥치고 있어서 애들 고민하니까. 아주 잘했어요.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잘 생각했네. 여기 의미 있다. 약간 문과피가 흐르는데? 약간 요거 경우에서 잘하는 거 약간 문과 애들 소양이거든. 퀴즈 푸는 거니까. 솔직히 수학 아니잖아. 요즘 퀴즈잖아요. 약간 방탈출 같은 거 잘하겠네. 오, 제법이야.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너 원래 중2 때 경우에서 잘했냐? 근데 제 방학 때 경우에서 할 때도 쌤이 항상 이 소리 하셨어요. 뭐래? 방탈출이라고? 아니 문과가 맞는 거죠. 아, 내가 그 지랄 했냐? 아, 그래? 그리고 내가 한 말 잘 기억 못 해가지고. 아, 네가 나 놀래켰고. 맞다. 네가 예성이보다 좀 이걸 잘했어. 맞아. 예성이가 경우에서 존나 못하거든. 근데 걔가 못하는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인 친구는 잘하는데, 근데 네가 예성이보다 수학을 존나 못했을 때였거든. 근데 경우에서는 네가 좀 잘했어 더. 맞아. 그랬었다. 가서 나중에 예성이한테 DM으로 막 꼬지르지 말고 너 경우에서 병신이었대 막 이러면서. 우리 예성이 잘 살고 있나? 예성이가 지금 저기 어디냐 동상고 갔잖아. 걔가 그 뭐지? 그 위력을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개념 위력을. 근데 거기가 자사고라서 좀 잘하는 새끼들 많을 거야. 쉽지 않아 거기도. 야. 너 근데 이과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너는 확통해야 돼. 이과라도. 너는 수능 때 뭐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위에 1년 선배는 확통을 뭐 피할 수가 있는데 니는 못 피해서. 쌤 근데 네. 선택 방법으로 기여해야 돼요? 기아요? 네. 아니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지 않아요? 네,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기아 안 해도 돼요. 소학원은 2학년 때 확통하게 할걸? 아닌가?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다. 소학원 3학년. 3학년. 그냥 2학년 때 수원수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특강 때 뭐 확통이 깔리게 되면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근데 기아도 좀 들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기아가 좀 고인물이 좀 적어. 그래서 수능 등급이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왜냐면 재수생들이 기아 절대 안 가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쁘진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 제자들 중에 기아 선택하는 그런 약간 매니아층이 좀 몇 명 있었어. 한 5% 정도 이과에서. 근데 공학 하면은 기여해야 된다고. 어디? 공학.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냥 미적분 이용하면 돼요. 근데 그 미적이랑 기아 둘 중에 미적으로 하는 애들이 많을 뿐인 거지 기아 해도 됩니다. 기아가 배우는 양이 좀 적어서 약간 너처럼 좀 공부 안 하면서 좀 꿀 빨고 싶은 새끼들 기아 많이 해요. 기아가 그 교과서 존나 얇아. 양도 적고. 대신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막 보조선 그리는 막 그런 도형 있잖아. 그런 게 잘 되는 친구들은 기아 하는 거 굉장히 좋을 수 있어. 등급도 존나 잘 나와. 근데 미적은 이제 고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1등급이 쉽지가 않아. 근데 미적은 또 장점이 뭐냐면 수투까지 잘 배워놓으면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안 배우고 많이 배울 거냐가 미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웠는데 미적분의 5분의 1만 할 거냐? 그게 기하인 거고 확통은 그냥 5분의 1이야. 그래서 이과생들 중에 확통을 트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니는 이제 확통을 트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다들 이해하셨나요? 조금 내가 좀 수다 떠느라고 여러분들 좀 정신 없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자릿수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가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래.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17란 얘기를 들어줬어. 217 이런 게 있으면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9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심지어 순서를 바꾼 271 요것도 안 돼. 왜냐면 요렇게 더했을 때 9거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도라지도 이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세 자릿수를 만드는 경우에서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거기서 좆되는 케이스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9가 되는 케이스를 뺀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더했을 때 9가 나오는 케이스를 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 가시면 맨 처음에 무조건 한 개밖에 못 쓰니까 여기 9가지.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얘를 제외한 8가지. 그 다음 거는 7가지가 되면서 얘를 곱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도라지? 이거 해봤냐? 이거 얼마야? 500 얼마야, 이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풀어도 돼? 504입니다. 계산하시면 이거 504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기에서 빼버릴 거야. 뭘 뺄 거냐면 우리가 큰일 나는 9가 되는 케이스를 빼버릴 거야. 그러면 더했을 때 9가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개 없어요. 잘 보세요. 1, 8 그죠? 2, 7 3, 6 4, 5 5, 4 6, 3 7, 2 8, 1 요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사실 얘네들은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요 어차피 1, 8을 고르나 8, 1을 고르나 어차피 순서 바꾸는 거 생각하면 상황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게임이 끝나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왜냐면 좆되는 케이스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4의 의미는 저 1, 8, 2, 7, 3, 6, 4, 5 중에 뭔가 하나를 고르겠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 8을 골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따라왔니? 자, 그러면 1, 8을 썼기 때문에 이제 7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아무거나 7개를 고르는 거예요. 됐니? 1, 8, 예를 들어서 내가 1, 8과 2를 골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2, 1, 8을 갖게 되는 거야, 조합을.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의미가 뭐냐면 이 4는요 1, 8, 2, 7, 3, 6, 4, 5 중에 하나를 골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7을 곱해야 돼. 이 7을 곱하는 이유는 저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중에 1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남는 거 뽑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2, 1, 8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순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2, 1, 8로 만들 수 있는 순서는 총 6가지입니다. 그죠? 2, 1, 8, 2, 8, 1, 1, 2, 8, 1, 8, 2, 8, 2, 1, 8, 1, 2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숫자 6을 곱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은 도라지가 했던 33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뺄 건데 안 되는 거는 다음과 같이 4가지밖에 없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2개를 뽑으면 우리가 하나를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7개 중에 아무거나 1개를 뽑으시면은 그죠? 그러면 총 3개의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조합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6 해주시면 답이 되겠다. 정리. 어려웠죠? 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설명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괜찮아요. 지금 아직은 그 깜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니까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너네들이 안 풀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 4개라도 아, 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요렇게 되는구나. 요 정도만 나와도 좀 설계를 많이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